Recording in progres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전문가 콜라보로 진행하고 있는 저희 설명회 오늘은 국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엊그제 3월 모평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특히 국어가 좀 어떻게 나왔고 또 이 3월 모의고 성적을 받아든 고3들 입장에서 혹은 또 모의고사 또 앞으로 보게 될 고2나 고1 입장에서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런저런 말씀 나눠보려고요. 이제 제 설명을 통해서는 몇 차례 좀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강진아 선생님 모시고 3월 모평의 국어에 대한 말씀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진아 선생이고요. 예, 어저께 이렇게 시험 고3들 이제 첫 시험 봤는데요. 이게 뭐 전체적인 총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1등급 커트라인은 그냥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고요. 지난 수능과. 그런데 2등급, 3등급 아이들부터 이렇게 상위권, 단단한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5점 이상 좀 등급이 좀 떨어져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수능 때는 이렇게 저기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이제 뭐 아이들이 문학은 중학교 때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내신 때도 좀 많이 해서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철학 지문에서 노자의 도가 나왔었는데요. 노자의 도와 관련된 뭐 여러 입장들 나왔는데 그냥 무난했었고 정보량이 좀 적었어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에서 뭐 이상치랄지 결측치 뭐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어떤 선거에서도 경마식보도 이렇게 나왔는데 정보량이 적다 보니까 정답에 대한 단서들이 수능임에도 불구하고 좀 눈에 좀 많이 훅훅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보량이 좀 많습니다. 예, 정보량이 뭐 수능보다 한 50%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기술적으로 푸는데 좀 부담을 느껴서 어차피 뭐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랑 뭐 비슷한 모습이 정보량이 많든 적든 그냥 시간 내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원하는 문제들 뭐 난이도에 상관없이 잘 푸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제 뭐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학생들은 한 5점에서 10점 정도씩 이렇게 수능보다 좀 낮아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보량이 많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한번 이제 소장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면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움직이시면 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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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1번부터 3번은 대단히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는데요. 예. 주인공은 비판적 읽기입니다. 비판적 읽기로 시작을 해서 비판적 읽기로 끝나는 글이어서요. 그냥 주는 문제들 하나씩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틀린 거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비판적으로 읽지 않은 녀석. 요 녀석이겠죠? 뭐 그대로 수용한다. 예,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멘탈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3번 문제. 근데 이런 3번 문제도 제가 어저께 그 메가스터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3명 중에 1명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학생들 자신감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글 항상 뭐 우리 국어는 특히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도 친구가 뭐 너 얼굴 좋아졌다 뭐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근데 너 돈 좀 여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문단 이렇게 들어가면 예, 비판적 읽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주체적인 관점에서 글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거 고르라는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걸 고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 주체적이다. 주체적이다. 능력 올릴 수 있다. 능력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제 이렇게 1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좀 무난하죠.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범위를 줬는데요. 범위를 이렇게 줘서 들어가면 우리 비판적 읽기를 이렇게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점이 사실적인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고요. 그러니까 이제 1번에 사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생략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을 추론하면서 읽는다. 추론.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 비판적 읽기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도 1번에서 5번을 이렇게 보시면 사실 1단계, 추론 2단계, 비판 3단계인데 지금 3단계에 와야 될 게 지금 여기 오겠죠. 얘가 정답입니다. 얘가. 2번이 정답입니다. 비판적 읽기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오고 있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수학만 국어에 유형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어도 이렇게, 예. 뭐 너무 잔주 나오는 유형들이라 그래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3단계에 있는 거 여기에다가 쓱 집어넣고, 더군다나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요 수능은 예, 객관식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글을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그러니까 요번에 좀 정보량이 제가 이제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못 푼 학생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세 문제가 스텝이 꼬여버렸으면 예, 계속 찝찝한 상태로 1교시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목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나름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나오게 되면, 선생님, 그 앞에서 예, 제가 궁금한 게 두 예, 개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그 3번은 그냥 주는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만일에 이 3번을 틀린 학생이 그래도 한 뭐 3분의 1 정도 틀렸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성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또 약간 구조적인, 아니면 뭐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국어 실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네, 산만한 거. 제가 아니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어저께 수업을 했거든요. 네, 예, 어저께 이제 7시에서 10시 수업이었어요. 목요일 단과가 그 엘브라운에서 그 고3반이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오는데 좀 이제 쉬게 할까 하다가 이제 뭐 7개월 남은 시점에서 근데 휴강하지 말고 그냥 오겠다는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수업을 했는데 제 아이들은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요. 그냥 글 텍스트를 전부 다 의존을 하지 말고 이제 뭐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어떤 출제, 뭐 원리 수업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서 저는 3번 문제 혹시 틀린 사람 있어? 그런데 어저께 수업했었던 인원 중에도 3번 문제 나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학부모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3번 문제는 왜 틀려야 되는지 저는 강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 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 그 뭐 메가스터디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률이 이제 7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3명 중에 1명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안 했으면 틀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납득이 되는데 공부를 했는데 어떤 자기가 자습하기가 역량이 부족해서 어떤 뭐 인강이든 형강이든 선생의 도움을 받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선생의 도움을 받는 학생이 3번 문제를 틀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왜 틀리는지를 저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2번에서 이제 그 이번 모의고사가 작년 수능보다 정보량이 많아서 애들이 예, 끝까지 못 풀었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예, 맞습니다. 정보량이 많아서 애들이 그걸 소화하느냐고, 그러니까 문제당 푸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건가요? 오히려 정보량이 많아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1번에서 3번까지는요, 어차피 몇 문단 안 되고, 음, 음. 여긴 비슷한데, 이제 다음부터 해서 이제 세 개, 철학 한 개, 이제 철학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量좀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네, 그 알겠습니다. 뒷부분부터. 넘어가 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소장님도 너무 잘하시는 부분이라 저희 그 철학 막히면 자주 여쭤보잖아요. 소장님한테. 그래서 요번에는 자, 인간의 사유입니다. 사유는 인간이 하는 거니까 예, 사유가 등장을 할 때마다 요 사유는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래서 그냥 일문단 지루하니까 제가 항상 문단의 끝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유와 독립된 존재는 없다.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전부 다 인간이 사유를 통해서 모든 존재들의 실제함, 인간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입장이 상관주의입니다. 예, 1문단에 있는 내용을 상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야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유와 독립한 존재, 실제한다라는 주장은 제안을 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상관주의 애들을 매야수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야수는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의 전부를 선조적인 것이다. 따옴표 들어가면 항상 중요하거든요. 예,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조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예시는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겁니다. 46억 년.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인간이 아니어도 존재를 한다라고 매야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가에 한 가지 입장만 나왔거든요. 예, 노자의 도를 계상했었던 딱 한 가지 입장만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상관주의,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만 실제할 수 있다. 매야수, 아, 그렇지 않아. 인간의 사유 없이도 실제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로 넘어오게 되면 막 지동설, 천동설 마구마구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 글의 주인공 굿맨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네모박스 쳐진 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버전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예,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상관주의, 매야수 예, 세 개가 싸우는 경우 없거든요. 지금 가에서 대립되는 게 매야수와 상관주의 두 명인데 지금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쪽이 상관주의니까 아, 상관주의랑 여기 나오는 나의 굿맨이랑 같은 입장이구나. 이제 이걸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4번 문제부터 이렇게 해결 한번 하고 들어가면요.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철학자. 예, 위에는 매야수 나왔고 아래는 굿맨 나왔습니다. 관련된 개념. 예, 위에는 따옴표를 쳐줘서 선조적인 것이라고 줬고 그리고 아래는 박스를 쳐줘서 버전 나왔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도 썼죠. 뭐 요 정도 난이도 되는 거를 아이들이 예를 안 주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여기에는 이렇게 뭐 46년 전에 예, 지구가 존재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 요게 이제 가령 대놓고 이제 예시 들어갔고요. 여기에서는 뭐 지동설, 천동설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무난하게 넘어가고요. 제가 아까 전에 상관주의자랑 굿맨이랑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야수만 반대적으로 돼 있고. 그럼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면 상관주의자랑 굿맨 두어를 같이 놔야 돼요. 근데 얘는 1번 보시면 상관주의자에겐 분리, 굿맨에겐
아니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3번도 상관주의자와 달리 군맨 사와. 아니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2번 상관주의자와 군맨 모두 앞에 있는 주어만 읽어도 정답이 이제 2번이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능하고 똑같은데요. 항상 이렇게 글을 한 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있는 세 명이 어떤 입장인지 왜 좀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제 나무 보지 말고 숲 보라고. 예, 7번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매번 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수학만 유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어도 유형화가 있다. 예, 국어도 이런 유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 명이 등장했는데 그러면 이거 2대 1 구성이거든요. 세 명이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하면 이렇게 가나 제시문이 나눠질 리도 없고요. 그래서 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부분 와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6번에 버전 뭐 6번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하다 보면 이제 뒷부분에 넘어가면 여기에 제가 따옴표 친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적합 나오죠. 예, 적합함 나오고 그리고 제가 또 수능 강의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 이제 우리 센터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모의고사 계속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예, 중요하면 반복을 해줍니다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적합 한 번, 적합 두 번, 그리고 적합 세 번, 적합 네 번. 예, 저기 뭐 어머님들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 버전의 적합함. 이게 이제 가장 적절하겠죠. 여러 번 나오고.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양쪽에 전체적인 이제 가와 나의 공통점을 이렇게 또 하나를 갖다가 찾으면요. 다양성이란 부분이거든요. 메아수라는 학자도 이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예, 얘도 지금 다양성. 예, 양쪽이 전부 다 이제 뭐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틀리면 다양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예, 글 읽으면서 글 전체가 가든 나든 전부 다 다양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 문제, 3번 문제, 이거 오답률 되게 높은데요. 예. 틀린 거 고르라는 문제고, 요거 3점짜리 걸려서 요거 8번 문제가 오답률이 1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읽으면서 좀 연결하지 말고 학생들이 좀 넓은 시야로 가서 아까 전에 지금 요렇게 이제 글 보면 매야수 얘는 인간을 거치지 않아도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실제가 실제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얘는 인간이 파악을 하지를 못해도 전부 다 실제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애거든요. 예,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막 무슨 막 공전하는 달 일식의 가능성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매야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 전부 다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 그럼 얘는 다 존재한다라고 보는 애네. 매야수는 무조건 존재. 요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진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면 매야수는 무엇인가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겠구나.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정답이. 예, 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존재가 실제한다. 무조건 실제한다라고 얘기하는 앤데.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정보량이 많아 보일수록 그리고 좀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할수록 예, 더 좀 학생들이 핵심을 뽑아내서 예, 이번 글의 존재는 실제하냐, 실제하지 않느냐, 인간의 의식 과정을 거쳐서 실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중요한 주제에서 나오거든요. 주제에서 내는데 예, 그래 좀 아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좀 1등급 학생들은 역시 난이도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2등급 이하 되는 학생들이 이번에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들이 예, 좀 정보량이 많아서 기존에는 여기에 있는 문제들 반은 아까 전에 제가 6번 문제 해설 드리듯이 예, 이렇게 적합함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것만 보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학생들이 중심 내용을 뽑아내서 그렇게 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8번 문제가 좀 오답률 1위여가지고요. 8번 문제 좀 중점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뒷부분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이제 와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뭐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첫 번째 지문 요게 예, 6문제 딸린 지문이 가장 문제량도 많고 가장 좀 이렇게 변별력이 있었던 지문이어서 예, 일단은 좀 요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가채점으로 대충 1등급 컷은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문법 선택하는 학생들이 한 82점에서 84점 정도 1컷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85점에서 86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작년 수능보다 한 문제씩이 낮죠. 네. 네. 그럼 그 정도면 어, 2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는 점수가 비슷한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많이 낮습니다. 예, 예. 근데 1등급은 크게 낮지 않고 한 2, 3점 정도가 낮고 2등급부터는 5점 이상 낮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이제 수능에서는 한뭐 88, 89, 그 정도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는 건가요? 예,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문법은 85, 86. 근데 요번에는 82, 84 보고 있고, 예.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지금 현재 뭐 86, 87 요 정도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수능 화법과 작문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88에서 89 요 정도입니다. 한 2, 3점 정도 내려갔어요. 네. 그 3월 점수가 뭐 결국 자기 점수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속설처럼 도는데 어떻게 국어는 그런가요? 아니면 좀 많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방법을 저기 소장님 방법을 3월 달에 이제 원하는 점수를 얻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그 방법을 그대로 고수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겠죠.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예, 시간은 어떻게 더 줄여야 되며, 이 문제들은 내가 왜 틀렸으며, 그러니까 무턱대고 좀 선생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아니, 일단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틀렸는지,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왔는지, 그럼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고 자기 그런 고민을 수능 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바꿔야 되겠죠. 방법 바꾸면은 대폭 오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 달에 공부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만족할 점수를 얻은 학생들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럼 그 방법 그대로 가져가면 수능 때도 지금 현재 점수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근데 3월 달에 시험을 못 봤다면 방법을 바꿔야죠.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3월 모평을 가지고 예를 내 국어 실력이라고 말을 하려면 그거는 어떤 예. 이 자기가 얻은 절대적인 스코어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상대적인 등급을 갖고 내 실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등급이죠. 등급. 그러니까 상대평가니까요. 뭐 올해 수능 쉽게 나와서 전 뭐 90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난이도를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음, 뭐 올해는 쉽게 나옵니다. 올해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한 명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올해 뭐 수능 출제 누가 하실지도 모르고 예, 어떤 이슈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뭐 올해 난이도를 뭐 해서 뭐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몇 퍼센트인지 그런 상대적인 등급이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근데 이제 산모는 항상 그 약간 서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어쨌든 소위 재수생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특히 이제 이제 재학생들이 걱정하는 건 소위 반수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등급을 가지고 측정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예, 상반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재수생 반생이 들어오면 나는 이거보다 최소한 한 등급은 떨어질 거야. 라고 걱정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쨌든 나는 지금 이제 이 정도 맞았으니까 이걸로 뭐 최저를 내가 국어 1은 맞춘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야겠어. 이런 애들도 있고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타당성이 있을까요? 일단 음, 1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6월 달에 지금 현재 있는 노력 정도를 그대로 하면 한 등급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들처럼. 음, 예, 예. 뭐 반수생들 들어오거든요. 예, 뭐 한양대 정도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반수하고 1학기 때는 사실 대학교 공부보다도 그냥 혼자서 좀 이렇게 수능 공부하다가 들어오는 그런 극상위권들이 이제 뭐 의대, 약대 들어가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1등급 학생들은 예, 좀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예, 좀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전 2등급 이하는 해당 사항 없다고 봅니다. 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을 하고, 예, 극상위권 선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데, 예, 뭐 한 2등급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 선생님 수능반 애들이 뭐 제 기억에는 빨리 시작한 애들은 12월 첫 주 정도부터 해서 한 석 달 정도 이제 꼬박한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준 친구들이 좀 있나요, 케이스가? 이게 많죠, 센터장님? 예, 뭐 몇 많죠. 개 좀 예를 소개해 주시면 좀 약간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넉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렇게까지 되더라. 제가 일단 뭐 대치동에서는 저기 어머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하여튼 김민 어떤 학생이 있어요. 음, 예, 김민 학생이 있고요. 장소는 이제 엘브라운이고요. 디자인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계속 50점대, 60점대 계속 이랬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본인도 좀 많이 속상해하고 상담도 좀 이렇게 시험 볼 때마다 좀 아이가 운 적도 있고 그래서 음, 그 이제 저는 이제 아이한테 얘기한 부분이 김연아 옆에도 좋은 코치가 붙었을 거다. 선천적인 자질도 가지고 있고. 근데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점프 한 번을 뛰기 위해서 3,000번의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너 노력하고 지금 오는 거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 노력이 부족했고 지금 그래도 국어가 뭐 수학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학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과목인데 지금 여기에서 학원에서 수업 몇 번 들었다라고 해서 어떤 처절한 피나는 노력 없이 그렇게 성적이 쑥쑥쑥쑥쑥쑥 오를 거라면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인데 그러면 뭐 성적으로 고민할 애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조언을 했고 그렇게 되면 보통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뭐 상처받아서. 그리고 이제 성적 올리기는 대단히 쉽습니다라고 말하는 강사들한테 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좀 착하게도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예.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80점 넘었거든요. 음, 예, 그 화법과 작문인데도 지금 82점 나와서 그렇게 되면 예, 뭐 2등급이고요. 2등급 예, 한 6%, 7%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2학년 때 가르쳐서 이제 3학년으로 끌어올린 학생인데 2학년 때는 5등급에서 6등급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전국 한 50% 정도 학생이 지금 이번 모의고사 때 예, 6%, 7%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그리고 촬영하는 친구면은 뭐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한 3등급 정도 나오면 되지 않나요? 근데 저기 공부 비실기 전형도 제법 됩니다. 아, 소장님. 예, 그냥 비실기 전형으로 해서 음, 이제 음, 예, 또 예, 뭐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실기를 갖다 잘하면 그냥 정시에서 이제 뭐 공부도 실기도 이렇게 뭐 다 보는 전형이 더 유리하겠지만 실기를 좀 늦게 시작한 학생이 좀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럼 저는 뭐 홍익대, 성균관대, 고려대 이런 곳 비실기 전형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센터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대학교인데 고려대학교 비실기 전형이면 사실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건국대학교인데 건국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이렇게 간판을 바꿀 수 있는 게 또 이제 디자인 계열의 비실기 전형이라 예. 공부 성적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좋죠. 예. 그 이제 노력의 그리고 핵심인 것 뭐 같아요. 만점자들도 있습니다. 만점자 그리고 저기 뭐 센터장님 저 오프닝 영상으로 뭐 띄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보내드리고 그렇잖아요. 예, 네. 만점자도 있고. 예. 근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예, 말 잘 들어주고 그리고 시키는 거 다 해주고 음. 이런 학생들은 성적 많이 오르더라고요. 100점 나오고.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건데, 그럼 이제 5등급 나오던 애가 2등까지 올라갔다. 그럼 일단 걔는 예.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한 거야? 양적 질적으로. 저 선생님께서 아시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뭐 예를 들면 매일 한 요, 세트씩 푸는 건가요?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그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걸 다 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학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의고사를 안 푸는 학원, 모의고사를 뭐 실전처럼 안 푸는 학원, 그리고 이제는 뭐 컨텐츠도 다 풀려서 이게 뭐 예전에는 막 이감 모의고사를 강사가 사용을 하는 게 좀 되게 특별했었는데 아무 강사나 사용하게끔 이제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여서 전국에 있는 애들이 그냥 모든 동일한 컨텐츠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9문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 예, 그러니까 수업 컨텐츠는 어차피 내용도 똑같습니다. 있고, 해치동 네, 애들은. 수업 내용도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국어 공부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실제로 시험 보면서 써먹을 수 있도록 체화를 시켰죠. 음. 제가 지금 모든 전달하는 내용들을 처음 본 글, 다른 주제, 다른 학자들에도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도록 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는 거죠. 이 뭐 대치동에 뭐 100명짜리 반이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습니다. 뭐 10개 뭐 훌쩍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1000명입니다. 1000명 중에서 어차피 1등급은 40명이잖아요. 나머지 960명은 1등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에요. 예, 뭐 어떤 비법이 있느냐, 어떤 관리 체계를 거쳐서 어떻게 관리를 받아서 아니 이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관리 받고 있고, 다 똑같은 모의고사 풀고 있고, 다 똑같은 뭐 교재 풀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성적이 오르려면 이렇게 접근을 해라. 라는 어떤 저희 어떤 교습에 대해서 학생이 그거를 시험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냥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아, 뭐 저럴 수 있구나라고 이제 체화가 안 되면, 예, 체화가 안 되면 실전 시험에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글을 읽고 풀 수가 없으니까, 이게 비법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그냥, 시키는 것도 그냥, 열심히 잘해왔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 시키는 예, 건 아마 이 숙제였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숙제가 어떻게 나가나요? 그러면? 숙제가, 뭐 지금은 현재 3학년이 돼서는 계속 EBS 교재들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예, 뭐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선택 과목까지 합치면 800쪽입니다. 그래서 800쪽 이거 지금 진도 나가서, 여기서 반 나온다고 하니까 나가는데 정신이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이런, 예, 이번 모의고사 같은 3월 같은 모의고사를 뭐 이제 뭐 평가원이나 교육청 기출문제도 그렇고 사설교육기관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한 개씩을 줘요. 그럼 학생이 풀어오고 제가 말해준 좀 방식대로 풀어오고 그리고 단순히 뭐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부분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들. 그게 적용이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체크 좀 해서 예, 적용할 수 있게끔 좀 끌어주고 예,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죠. 그럼 학생들이 보통 그러니까 저기 많은 이제 저기 뭐 강사들이 백화점에서 그냥 이렇게 브로셔나 잡지 같은 것들 딱 이렇게 보면은 아, 이 가방이 되게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구나. 이 가방은 진짜 명장이 만들었구나. 우리 공부는 좀 많이 복잡해서 그렇게 뭐 브로셔에서 뭐 철저한 관리와 무슨 뭐 몇 가지의 법칙 그렇게 해서 성적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부분을 학생이 이렇게 매달 처음 보는 시험들에다가 적용할 수 있게끔 체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예,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체화에 대한 계속 점검. 예, 그냥 요게 저의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그 친구가 어떻게 뭐 얼마나 어떻게 공부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자기는 어떤 식으로 했다? 일주일에 5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을 때는 한 6, 7시간 정도 한 것 같고요. 왜냐면 저하고 3시간을 했고, 그리고 예, 과제하고 오답 정리하는데 뭐 2, 3시간 정도가 들어가니, 예, 그렇게 6시간 정도씩을 좀 꾸준히 했습니다.
예, 센터장님한테 보내드렸던 그 100점 나온 아이도 2학년 때부터 들었었던 학생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야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학습 플래너 같은 게 잡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래 친구들은 이제 뭐 시간 안배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부터 약간 또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것 같아서 마침 성적 급상승 케이스를 말씀해 주셔서 좀 여쭤봤어요. 그 친구는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국어 영역에 있어서 아, 그러면 뭐 그 친구가 가장 그 저희가 한번 표본으로 삼아 볼 만한 케이스일까요? 성적 상승에 있어서는. 예, 아니 근데 음, 뭐 어떤 선생이나 성적이 오르고 100점 안 나오는 학생을 데리고 있는 선생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겠죠. 가르치면 예. 아니 4%의 인원은 다 누구나 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안 나온 학생들을 매번 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의 제대로 된 투자조차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키는 걸 다 해서 이번에 성적이 나와야지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안 나왔을 때 이럴 때는 마음이 좀 너무 아프고 저는 전 이게 직업이잖아요. 예, 그 학부모님들한테 돈을 받으면 돈값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돈값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아니 뭐 100점 나오고 성적이 막 2등급, 3등급, 4등급 오르는 애들은 다 너무 당연한 거여서 어느 학원들이나 전부 다 무슨 뭐 1등급 나왔다, 100점 나왔다 당연한 거죠. 그게 그 뭐 그렇게 몇 명을 가르치는데 다수를 가르치면서 뭐 예를 들어서 5명을 가르쳤는데 5명이 전부 다 만점이에요. 이러면 이선 선생님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모든 선생들이 일단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학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 아파해야 되고 저도 지금 그런 학생이 둘이 있어서 네. 예, 지금 이 학생을 성적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4월 달에는 전력 질주를 해야죠. 그 선생님 재종반 수업도 들어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 어쨌든 지금 뭐 재수를 하는 게 거의 트렌드처럼 되어 버려서 그럼 그 예. 친구들은 확실히 뭐 좀 더 노하우가 있고 공부를 다르게 잘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다 획일화된 교육을 받아서요. 음, 예, 획일화된 교육. 예, 어떤 이제 딱 어떤 그냥 매뉴얼에 맞춰서 뭐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예, 뭐 그냥 획일화된 교육을 다 받아서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체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선생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실전에서 써먹지를 못해요. 예, 이게 지금 현역들이든 재수생들이든 전부 다 그렇게 돼서 음. 예, 그게 좀 이렇게 안타까워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는 재수하는 학생들은 삼수하는 일이 없도록 국어로 인하여 뭐 다른 과목이 좀 저조해도 국어를 워낙 잘 봐서 국어가 좀 큰 힘이 돼서 삼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현역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예, 이제 학원가 올해 끝내고 내년엔 대학가에서 좀 이렇게 밝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수생도 너무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확실히 탐구는 되게 잘하더라고요. 음, 탐구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데 이 현역 재학생과 재수생의 격차가 가장 적은 과목이 국어인 것 같아요. 예. 양치기가 답도 아니고 모의고사를 뭐 20개를 푼 학생이 있고 200개를 푼 학생이 있으면 얘가 더 무조건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럼 재수생들이 무조건 잘해야 되겠죠. 음, 점수가 비슷합니다. 음, 예. 다만 이제 재수하는 게 그럴 때는 좀 효과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 수능에서 뭐 한 네 문제 정도 틀린 거예요. 네 문제 정도 틀려서 국어가 한 2%, 2.5%요 정도가 이제 나왔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대는 못 가죠. 서울대는 이제 못 가고 한 뭐 성균관대나 요 정도를 일반적으로 이제 딱 갔을 때가 한 2%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학생이 재수를 하면서 이제 네 문제를 틀리는 거를 다 맞추던가 한 개를 틀린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예, 한 10명 중에 8명은 이런 경우에는 성공하는데 그냥 학창 시절 때 2상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수준 지금 재수하면서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3학년 때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선생들한테. 그리고 재수하면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기 거를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문제의 원인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그냥 아이들 계속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계속 질문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 예, 계신 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질문 주실 동안 선생님 제가 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 지금 1, 2월에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현역 고3 기준으로 1, 2월에는 다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예, 학모를 봤을 텐데 그러면 뭐 지금부터 한 달은 결국 다시 내신 공부로 돌아갈 테고 근데 이제 내가 1, 2월에 수능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고 내가 선택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다. 국어의 한정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예. 5월부터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달라서, 그러니까 네. 전 사실 저 그 센터장님 그 대치동에서 대형 학원은 수업 안 해본 데가 없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설명회 앞에서 사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대치동에서 15년을 있었고 대치동 초대형 학원, 제일 큰 대형 학원들을 강의를 안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20분, 30분 떠든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예, 그 20분, 40분 떠든다고 해서 그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이 선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다던데라고 해서 과연 아이가 한 문제 맞히는 데라도 도움이 될까? 안 된다는 게 저의 지금의 현재 결론이라 지금도 제가 좀 학부모님들한테 좀 뭔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가 뭐 머리는 좋은데 그냥 기본기가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독해가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자꾸 저는 큰 시야를 아까 전에 많이 부르짖었는데 큰 시야는 가지고 있는데 좀 부분적으로 세밀하고 꼼꼼함이 없어서 지금 성적이 안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선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자기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그 얘기를 듣지 말고 제발 자기한테 이렇게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찾아서 일단 선생이 나한테 맞는구나.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걸 해주는구나. 나한테 급한 걸 해주고 있구나. 이걸 찾아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제가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딱 획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의 부족 이유로. 뭐 예, 당연히 말씀을 그렇게 지금 어디 드릴지 생각하시는 게 모르겠어요. 뭐 학원을 바꾼다, 강사를 바꿔본다,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좀 이제 괜찮은 거. 그때 이제 그 설명회보다 더 중요한 게, 예, 일단 수업을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 수업을 3시간을 해야지. 제가 이제 저기 좀 그렇잖아요. 저기 뭐 어떤 설명회를 갖다 할 때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됐는데 좀 학부모님도 집중도 잘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인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게 애들한테 필요한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이 다 다른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 다르고 단점도 다 다르고 지금 공부 상태도 다 다른데 그럼 전 이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나 그리고 아이가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아이가 이번에 3월 달엔 어떤 문제들을 틀려가지고 왔는지 뭐 이런 부분을 보고 일단 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수업을 하고 뭐 쉬는 시간이나 수업 마치고 내지는 어떤 개인 지도를 통해 가지고 얘만을 위한 수업이 뭔가가 필요하면 넌 학원보다는 과외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지금 너의 문제 상황을 학원 교습 3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예, 그리고 저는 내신 때 휴강해 본 적 없어요. 예, 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디서 좀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예, 그리고 전 좀 EBS에 좀 많이 충실하기 때문에요. 예, 전 어떤 제 개인 교재보다는 매년 매년 나오는 EBS에 계속 충실해. 저는 EBS를 단 한쪽도 건너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센터장님과 했었던 영상도 보면 경마식 보도 아무도 못 맞췄어요. 예, 그냥 나올 거를 찍겠대요. 그래서 그 나올 거를 찍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도 전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무당이 아닌데 선생인데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뭐 철학 역강에서 갑자기 뭐 빛이 나고 뭐 그런 건가? 그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빠짐없이 800쪽을 아이들에게 다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예요. 1학기. 예, 그래서 내신 때 휴강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좋아하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렇게 한 달씩 쉬는데 강 선생은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강의해 준다고 고맙다고 그러셔서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어떤 명쾌한 이렇게 좀 대답을 이렇게 화상으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뭐 반복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따옴표 치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 나오면 무조건 2대 1입니다. 이것들은 문제를 다 이렇게 내니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전달해야 될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필기를 하고 다음번에 세 문이 나온 질문에서 이 얘기가 맞네? 진짜 2대 1이네? 세 명이 전부 다 같은 편이거나 세 명이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의 수는 없었어. 예, 연습하면서 깨우치고 4월달 시험 보면서 깨우치고 6월달 시험 보면서 깨우치면서 아이가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막 명쾌하게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예, 예, 그 아까 모르겠어요 아직.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제가 드리려던 마지막 질문이 관련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예. 약간 집체 강의보다 과외가 더 필요하거나 효과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 첫 번째 경우는요, 독해가 평균 이하입니다. 음, 그러면 대치동 어떤 학원도 못 따라가요. 음, 그러니까 예, 대치동은 이제 뭐 선생들별로는 약간 다르지만 일단은 중간 이상으로 놓고 전부 다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위권에다가 타겟을 맞춘 학생들은 독해력을 더 높게 잡아서 그러니까 생략을 하죠.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다 못 읽잖아요. 그럼 잘하는 아이들이 지루하다고 졸다가 그만두니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를 갖다가 저는 이제 뭐 중간 정도에다가 두고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독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개인지도 받으셔야죠. 대략 예, 학원 4등급 수업으로 안 이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독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음, 애가 되게 보통 착한 애들이거든요. 착하고 정직한 애들. 음, 얘가 뭐 매력적인 오답 내지는 말장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음, 이런 부분에 이제 너무 정직해서 좀 문제 풀 때는 좀 이렇게 영악해야 되는데 음, 그렇지 못해서 또 4등급 이하인데 글 독해력은 중간 또 이상입니다. 음, 근데 문제 푸는 스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럼 얘한테는 이제 문제 유형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수학만 유형화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 나오는 문제 유형들, 현대문학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해서 아이가 좀 기계적으로 풀게 만드는 거죠. 네. 얘는 어차피 지금 말장난에 계속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계속 놀아나고 있는 학생이니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학원 수업으로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독해력도 뭐 중간 다 이제 좀 노말한 거예요. 전부 다 두루두루 중간 이상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EBS 연계율이 50%니까 EBS 수능 특강 들어야 되고 그리고 EBS 수능 완성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한 회 한 회 한 회 풀면서 계속 독해력 올리고 문제 푸는 스킬 올리고 요 작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학생이 이제 전부 다 무난한 학생들. 음, 근데 얘 독해가 아예 안 되는 학생들, 너무 문제 푸는 요령이 없는 학생들, 음, 내지는 1,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그럼 1, 2학년 때
아니 뭐 1학년 국어 교과서, 2학년 문학 교과서에 그냥 나오는 내용들은 전혀 설명 안 하잖아요. 뭐 공간각적 심성이 뭔지, 병렬식 구성이 뭔지 이런 건 설명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런 것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런 학생들은 개인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그런 개인 지도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너무 천차만별이라. 이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또 어떤 너무 개인 늦으면 안 지도 뭐 되잖아요. 학원 가서 예를 예. 들어 여름방학 때 와면 뭐 석 달,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와도 되나요? 아니요, 버티고 그때 가실까요? 완성 안 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예, 음. 그러니까 뭐, 근데 뭐 TV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수업을 듣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예, 이해는 해. 뭐 TV 나오고 그런 사람들 수업, 뭐, 그 사람들은 저하고 정 반대되는 얘기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랑 정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다, 그 조언 하나로 그게 다 해결이 되면, 아, 대한민국의 96%는 성적으로 고민을 하고 사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몇 달을 하다가 정작 몇 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공부를 쌓아온 게 많아요. 쌓아온 게 많았는데, 누군가 올라가게끔 톡 건드려주는 게 없어서 성적이 안 나왔던 학생입니다. 한 달이면 효과 봅니다. 음. 근데 열심히 안 했어요. 예.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아니,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중요한 게 체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머리에 쥐나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 아, 선생의 요 얘기를 들으면 내가 요 타이밍에 시간을 줄일 수 있었겠구나. 어, 이렇게 막 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내가 어떤 감으로 풀었었는데, 아, 이렇게 정확하게 단서를 잡고 풀면서, 그러면 내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내가 그날 막 머리가 좀 이렇게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하얘져도 이런 식으로 유형, 어차피 나오는 데서 나오니까, 어차피 나오는 유형만 나오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면은 나 자신 있는데 좀 깨우치면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이제 멋진 시 해석을 듣고 있고, 예. 그냥, 아, 데카르트는 이런 사람이구나 계속 듣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좀 이렇게 인강 많이 듣고 인강을 뭐 누구 강의를 갖다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아닙니다. 실력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4주면 됩니다. 8주면 됩니다라는 걸,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학생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제가 이 아이를 변화시키는데 몇 번 정도 교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를 일단 제가 아이를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빨리 오는 게 좋겠네요. 그런 개인 지도 받을 의향이 있다면 미룰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정의가 근데 된 이제, 거면. 예, 근데 센터장님 뭐 음. 저기 저 스케줄 다 이렇게 항상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은 거의 이제 학원만 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3월 모의고사 끝나니까 좀 전화 많이 오거든요. 음. 시간 줘달라고. 예, 음. 이렇게 되다가 이제 6월 달 되면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꽉 차죠. 전부 다 또 6월 달 되면은 이제 학교 조퇴하고 와서 음. 음. 이제 근데 이제 그게 그 조퇴하고 와서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로 끝날 학생이면 다행인데 음. 이게 3개월, 4개월 요렇게 돼서 뭐 12번, 15번 이 교습으로 안 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럼 이제 말씀드리죠. 2번 하고 보통 이렇게 뭐 저기 4회씩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교습비를 받으니 제가 이제 2회 환불해 드리겠다. 남은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된 상태다. 그러면 이제 또 말씀하죠. 그럼 횟수를 늘리면 그러면 해주실 수가 있느냐? 근데 애가 제가 가르쳐 준 거를 열심히 체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온 상태예요. 그러면 되죠. 근데 애가 뭐 저 이과인데 뭐 저기 물리가 할 게 너무 많아서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들으면 그럼 애한테는 뭐라고 안 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예, 예.
어머님들이 저한테 이 자제분들을 맡겨주셨을 때 국어 잘 성적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고 아이한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리고 유쾌한 정신 상태 만들어서 귀가시키는 것도 저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 도 이과니까 과학 많이 중요하지. 그냥 그렇게 하고 보내요.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횟수를 갖다가 국어 매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시키는 것을 좀 다 해줬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이렇게 만나면 얘가 지금 앞에서 해주는 상태 그리고 이 문장과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일지 10은 아니어도 문일지 2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그 그러니까 약간 네, 반대로 예. 지금 이제 그 영과고 애들 수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잘하는 애들 수업도 영, 하십니까? 최상위권 애들도? 영동고등학교는 안 하는데요, 선생님? 영재고 과학고 영재고하고 네, 하시니까 그럼 반대로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의치대 같은 데 가려면 이제 수능 최저가 어마어마하니까 뭐 3합3, 3합4 이러니까 지금 예. 국어가 인데 국어 꼭 1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경우에도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어, 센터장님 일단 저기 참 이제 문의도 많아요. 영재고하고 과학고하고 이제 설립 목적이 네. 그 의사가 되라는 아닌데 사실 그 의대를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쓰니까 또 이제 가고 싶어 해요. 쓰는 애들 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예, 보통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2학년 때 만나요. 음, 2학년 때 좀 선택을 합니다. 2학년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기 보통 뭐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제 한 기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위에 있는 한 20명 정도가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합니다. 뭐 국가대표 나가서 메달 따오고 올림피아드 메달 따오고 저기 4.3 만점에 가깝게 막 내신 4.2 이렇게 되는데도 서울대 의대 떨어뜨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아니 기숙사 있고 또 나오면 얘네들 저기 막 그 내신에서 국어는 뭐 서울 같은 애들은 서술형 세 문제 나오고 경기 같은 애들은 서술형 열두 문제 나오거든요. 아예 객관식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좀 이렇게 가르치면은 일단 뭐 서술형에서 이제 첨삭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들어가요. 수능하고 좀 다른 부분은 서술형에서 감점 요인이 없고 자기가 아는 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 때 서술형 이렇게 첨삭을 해주지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막 지식 전달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아예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를 이제 2학년 때 보통 만나가지고 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서술형 감점 요인 차단하는데 온 힘을 전부 다 쏟습니다. 이거 수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위에 있는 한 기수 한 100명당 위에 있는 한 20명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사실 또 가면 안 되고 음, 혼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20명 수시로 카이스트가 안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을 대비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최저부터, 일단 1등급부터, 1등급부터 맞추게 대비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2학년 때 그래도 기숙사에 없는 기간들이 있어요. 뭐 시험 끝나고 이제 며칠들이나 그리고 이제 방학 기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국어를 그래도 어머님들이 항상 6개월 전에는 저한테 시간표를 주세요. 이런 날들 학사 일정하니까 이런 날들 아이가 기숙사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들 좀 이렇게 공부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뭐 영재고 애들도 국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요. 영재고 애들도 무슨 과외 뭐 4번 하고 8번 해가지고 뭐 1등급 만들고 저 못해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요. 얘네들도 공짜 아니었습니다. 얘네들도 계속 그렇게 쉬는 날마다도 그 국어 수능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 노력의 결실이에요. 노력의 결실로 국어 1등급도 만들어지고 만점도 만들어지고 쉬는 날 뭐 얘네들도 놀고 싶었겠죠. 학교에서 어머니 아버지 엄마가 해주는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은 그때 또 무조건 또 국어 수업을 하루씩은 또 들어야 되는 그 노력이었습니다. 그 노력이어서 이렇게
예, 영재고 과학고 애들도 저는 그냥 일반고 자사고 애들이랑 똑같다. 예, 그냥 노력한 애가 열심히 준비한 애가 예, 1등급도 나오고 만점도 나오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궁금했던 점들은 다 여쭤봤었는데 뭐 특별히 더 채팅창으로 주신 질문은 없어서 일단은 뭐 혹시 네 없군요. 없는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럼 지금 그 고3 대상 수업들은 어 엘벌원에서 월화하고 계신 거죠? 아, 월 수업 월목인가요? 예, 월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선생님 그 채팅창에 근데 지금 연락처는 월목은 저기 센터장님 지금 현재 뭐 지금 몇 분 정도 참여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저희 네네, 저희 지금 요거 채팅방. 아까 9명, 10명 정도 됐었어요. 예. 저 그래서 요게 지금 센터장님의 그 소중하신 학부모님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엘브라운으로 제가 하는 거, 근데 얘네들은 이게 말씀드린 게 보통 2학년 때부터 계속 키워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학년 10개월은 너무 짧아요. 음, 2학년 때부터 계속 키워온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렇게 시청해주고, 예, 집중해주고 계신 부모님들께는 지금 센터장님하고 제가 같이 하는 공간이 있어요. 메디스카이랩이라는 한티어 근처에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지금 참여하고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제 얘기가 좀 맞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여기에서 좀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오는 것보다 여기에서부터 좀 처음, 특히 고3이면요. 음, 2학년이면은 그냥 중간에 들어와도 되거든요. 2학년 반 이제 예, 좀 3학년 중에서 기초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2학년들은 월요일에 하고 지금 그냥 다른 대치동이랑 똑같은 그냥 난이도와 속도로 나가는 반은 목요일인데 여기에서 들어와서 중간에 지금 현재 이제 4월 달인데 지금 이렇게 중간에 시작하는 것보다 예, 저기 메디스카이 랩으로 문의를 하셔서 그냥 새롭게 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알겠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 파악해서 예, 처음부터 진도를 하지 좀 이렇게 중간에 하는 반을 들어오기보다는 지금 여기 이렇게 김현 소장님의 학부모님들은 예, 새롭게 좀 반을 개설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확실하게 성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수업 형태든 혹은 또 1대1 개인 지도 형태든 강진환 선생님께 국어 3학년이면 그룹 수업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인원 많은 상태에서 예, 4월 달 지금 이제 반년 남은 시점이면은 예, 5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센터장님. 네. 아이들 푸는 거 일일이 다 봐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그냥 예,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지 예, 그렇게 그룹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지도는 비용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5명 이하의 3학년이면 그룹 수업으로 개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2학년은 뭐 5명이든 100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네. 일단 문의가 좀 들어오면 일단 제가 저희 연락처는 공개를 해드렸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뭐 6월 모평 때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